특수부의 뿌리는 1981년 전두환 정권과 함께 출범한 대검 중앙수사부였습니다. 검찰총장의 직할 부대로 불리며 대형 부정부패 사건과 권력형 비리를 수사해온 중수부. 중수부는 이른바 거학척결의 상징이었습니다. 1980년대 장영자 이철이 어음 사기 사건을 시작으로 1990년대엔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의 비자금 사건 수사로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습니다. 이러한 검찰의 태도는 더 이상의 진상 규명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봐. 검찰 수사관들이 전두환 씨의 생가로 들어선 것은 문민정부 출범 이후 정보기관의 권력은 검찰로 이동하게 됩니다. 중수부는 그 권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때는 안기부가 나설 수도 없었고 경찰이 나설 수도 없었고 군이 나설 수도 없는 상황에서 체제 유지의 최첨병으로 검찰이 등장해서 이른바 유서대필 사건이 일어나. 지금 볼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적인 조작 사건이죠. 정치적인 조작을 통해서 그 정권 입장에서는 체제를 구했고, 그러면서 검찰의 위상이 대단히 높아지고 권력기구 내에서 검찰의 서열이 대단히 높아집니다. 노태우 씨가 대검 청사에 도착한 것은 오전 9시 41분이 걸렸습니다. 중수부의 막강한 권력은 정권과 발맞추어 움직였습니다. 늘 정권 말기나 새 정권 초기엔 과거 정권의 비리를 수사하며 새로운 정권의 힘을 보태왔던 중수부. 그래서 중수부의 칼날은 죽은 정권을 향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보 비리를 비롯한 재벌과 정권의 비리를 파헤쳤던 중수부 검사들. 이들은 새로운 정권에서 권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며 승승장구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습니다. 역대 검찰총장 상당수가 특수수사를 담당했던 검사 출신입니다. 법무부 장관에 김태정 검찰총장이 각각 임명됐습니다. 사실은 이 공안부나 특수부 출신들이 검사장도 되고 검찰총장도 되고 인사상에 있어서 이익을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공안부라든지 특수부 사건들은 보통 보면 정권의 이해관계와 관련이 있는 그러한 사건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공안부나 특수부의 그런 사건 수사나 기소가 그야말로 어떤 정권의 의중을 살핀 그러한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이어지는 그런 경우가 많았던 것이죠. 지금 대통령께서 입장하고 계십니다. 노무현 정부는 본격적인 검찰개혁의 시동을 걸며 출범했습니다. 비검찰 출신 여성 법무부 장관 임명에 대한 반발이 커지자 사상 처음으로 평검사와의 대화를 시도한 노 대통령. 제가 대통령에 처음 당선되고 난 뒤에 평검사들과 간담회를 한번 가졌으면 좋겠다. 여러 사람이 다 말렸습니다. 과격해 보인다는. 지금 제 민정수석을 하고 있는 문재인 수석까지도 국민들 보기에 또 좀 대통령이 직접 검사들을 만나는 것이 좀 무리하게 보일지 모른다고 다들 좀 말렸습니다. 대통령께서 검사들을 토론을 통하여 제압하시겠다면은 이 토론은 좀 무의미하지 않겠나. 내가 잔재주나 가지고 여러분들하고 대화해서 여러분들을 제압하려고 하는 그런 인품의 사람으로 좀 비하하는 그런 뜻이 들어 있습니다. 난 상당히 모욕감을 느끼지만 대통령에 취임하시기 전에 부산 동부지청장에게 청탁 전화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이쯤 가면 막 하자는 거죠? 대통령님께서 83학번이다라는 보도를 어디서 봤습니다, 제가.
대통령의 개인적 약점 신문에 난 거 그거 오늘 거론하는 자리가 아니죠. 예, 여러분과 직접 대화하지 않으면 전국에 안 될 수준에 생중계됐던 이르렀다고 대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날 오늘 검사들의 이 태도를 자리를 둘러싸고 만들자고 검사스럽다라는 했고, 신조어까지 장관께서도 탄생했지만 그렇게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날 대화의 핵심 그래서 주제는 여러분들이- 따로 있었습니다. 과연 참여정부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여 줄 의지가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오게 된 이유가 검찰이 제 역할을 못해서입니다. 통제가 안 돼서가 아니고 오히려 정치권에 휘둘려서 장관님이 제대로 못 막아줘서 이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지금 법무부 장관님께서 가지고 계신 인사 제청권을 검찰총장님께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수사권을 보장해주고자 하는 것이 저희의 의지고 대통령의 의지인데 그 수사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갖고 있는 검찰총장을 견제하는 역할을 제가 해야 되는데 검찰총장한테 인사권 넘기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검찰의 중립은요. 정치인들이 검찰의 중립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검찰을 스스로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합니다. 이날 검사들이 주장한 것은 검찰의 인사권 독립. 사실 검찰의 인사권 문제는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니까 검사들은 법무부의 외청인 검찰청의 한 공무원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으로부터 일체의 간섭을 하지 말라. 검찰의 어떤 수사에 있어서의 독립성을 명분으로. 그거는 그야말로 반헌법적이고 반법률적인 그러한 오만할 수 있는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공직자 비리 조사처 신설 논의가 급속히 노 대통령은 검찰에 대한 불개의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돈은 150억 원을 쓰는 트럭을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송광수 총장이 이끄는 중수부는 여야를 불문한 대선자금 수사를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기업체 등에서 받은 돈은 모두 11억 4천만 원으로 확인됐고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강금원 씨에게는 특경가법의 배유가 현직 대통령의 측근들까지 구속시키면서 여권발 중수부 폐지론이 제기됩니다. 이에 대해 송광수 총장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저희 대검 중수부의 수사기능 폐지 내지 이관 얘기가 정치권에서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요. 혹시 여기에 대한 생각이나 의견은 앞으로 어느 정도 협의가 좀 진행이 됐습니까? 중수부가 기능을 상실하고 폐지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만일 대검중앙수사부가 수사를 해서 국민의 지탄을 받고 잘못이 있다면 제일 먼저 목을 치겠습니다.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대통령이나 청와대는 검찰이 정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수사할 수 있게 보장해줬다. 이 수사로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대단히 높은 신뢰를 받게 됐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중수부 폐지를 추진하게 되면 마치 대선 자금 수사에 대한 보복 같은 인상을 줄 소지가 컸다. 그 시기를 놓치니 다음 계기를 잡지 못했다. 아쉬운 대목이다. 그렇게까지 하면서 지켜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이며 독립이다. 하지만 결국 폐지하지 못했던 검찰의 중수부는 정권이 바뀌고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칼날을 겨눴습니다. 아침 식사하셨습니까? 네, 국민 여러분께 면목이 없습니다.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합니다. 가서 잘 다녀오겠습니다.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을 겨냥한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 수사. 이 수사는 결국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검찰이라는 기관 자체가 예전에는 권력의 신이었지만 이제는 일정 정도는 뭐 권력의 신인 면도 있지만 일정 정도는 자기 권력화가 된 겁니다. 자기 권력화가 되면서 우리를 건드리다니 감히 우리 조직을 흔들려고 하다니 우리 조직의 권한을 줄이려고 한다니 이런 식의 어떤 반발들이 나오는 걸로 볼 수 있고 검찰 자체가 하나의 그런 자기 권력 집단화가 된 겁니다. 중수부는 점점 더 힘이 세졌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권 들어 중수부의 표적 수사, 편파 수사에 대한 논란은 커져갔습니다. 당시 중수부가 수사하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많은 사건들이 결국 무죄로 밝혀집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당시 대검 중수부 사건의 무죄율은 일반 사건의 27배에 달합니다. 일단 기소하고 보자. 그래서 그러니까 무죄가 나와도 책임을 지지 않는 조직이죠. 정현주 사장 사건 같은 경우나 PD수첩 사건 같은 경우는 사실은 기소가 하면 안 되는, 기소할 수 없는, 죄가 될 수 없는 사건이었단 말이죠. 근데도 기소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기소를 해야 될 사건에 불기소하는 경우들도 꽤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그냥 검사의 재량이라는 거죠. 유성 씨의 간첩이라는 증거가 위조됐다는 의혹. BBK가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There's a moment in your bones when the fire takes over. Blood is running, heart is pumping as the battle gets closer.